이번 기스에서 옥수님이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순자님이랑 옥수님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옥수님이 좀 더 욕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수님보다도 더 위험한 여자가 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네, 나는 솔로 31기. 저는 이번 31기를 금사빠 특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래 장기연애 특집이라고 했었잖아요. 장기연애를 해본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금사빠 특집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부를 압축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전반부 리뷰를 거의 안 했다 보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임팩트 있었던 부분만 조금씩 짚어가면서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 정도를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볼 분은 이제 영수님, 그 자동차 디자이너시라고 합니다. 89년생이시고요. 이분은 잘생기셨고 스펙도 좋고 이제 집도 이제 잘 사는 집 자제분 같으신데 상당히 아쉬운 게 좀 매너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아쉬운 그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숙님이 그 영수님을 여자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때 선택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이 정숙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그 PD 개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나온 모든 여자들 중에 정숙님이 제일 별로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PD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영수님이 이제 상당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정숙님 앞에서도 제일 이제 단도리도 치시고, 단도리 친 것까지도 오케이 인정. 너무 이제 사람이 어떤 유도리가 없고 그냥 말을 꾸며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그냥 뭐 정숙님이 처음에 막 이제 호감 있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칼같이 선을 그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왜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남자 출연자들한테 입을 하고 여자들은 여자 출연자들한테 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출연자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기분이 살짝 나쁘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여지를 주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처럼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단도리를 치는 게 낫다고는 보는데, 영수님은 선을 넘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자기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짜장면도 안 먹게 됐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영수님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 자기를 선택해준 여자한테 고마우면은 적어도 어디 가가지고 욕은 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아우 나 인기가 너무 많네, 약간 이런 으스대는 느낌까지 받았어. 정숙님이 자기를 그냥 한번 선택해준 거밖에 없는데, 아 정숙님은 근데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성들이까지 치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졌다면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가지고 나를 좋아해 주는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주지 못함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할 건 아닙니다. 근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선택해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영수님은 그러면 이 정숙님이 자기랑 안 될 거라면 다른 남자들하고라도 잘 되게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짜장면 먹지 않게 해준 사람이니까. 물론 영수님은 차라리 저런 여자랑 내가 밥을 먹을 바에 짜장면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를 좋게 봐준 사람이잖아. 근데도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아 근데 여자들 중에 제일 별로야 막 이러면서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은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좋게 보고 있다가도 어떤 사람이 저 여자 근데 존나 별로야, 야 너 여자분은 존나 없다 막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 뭔가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은 계속해서 남자들한테, 한 번은 정숙님도 이제 런닝을 좋아하고 영수님도 런닝을 좋아하고 영식님도 런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아침에 남자들이 런닝을 뛴다고 하길래 정숙님도 저도 같이 뛰어요 라고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정숙님은 이미 영수님이랑 그 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정숙님도 이미 영수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근데 영수는 갑자기 나
도끼병이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영식님한테 근데 내가 같이 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됐나 이런 나를 이렇게나 쫓아다닌단 말이야 피곤하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종숙님이 영식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이대려는 목적으로 러닝을 뛰려고 했었던 거면 이게 얼마나 민폐냐고요. 영수님이 이딴 말을 대체 왜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 나이도 8, 9년생이면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단 말이야. 내일 모레 망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수님은 솔직히 별로라고 느껴졌고요. 저는 영수님도 저를 지인으로 두고 싶지 않겠지만 저도 영수님을 딱히 지인으로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영호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영호님은 이제 치과 의사시고 92년생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조금 있어요. 약간 오타쿠 기질도 조금 있으시고 자기소개 때 장기 자랑을 하는데 그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연주를 하셨거든요. 보통은 색소폰 연주하면 그 케니지 그거 뭐 약간 그 케케목은 되게 뻔하긴 하지만 그게 멋있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연주를 하는데 오타쿠 애니메이션 연주 같은 거를 막 하셨더라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관 같은 게 조금 있으신 분인데 지금 옥수님한테 거의 감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옥수님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영우님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식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옥수님의 피해자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희님의 피해자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둘의 지분이 반반씩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옥수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 첫 화만 보고 말씀드렸죠. 옥수님은 그냥 쎄하다고. 이번에도 적중을 하긴 했어. 옥수님이 지금 거의 낯솔 31기를 주름잡고 있는 거의 메인 악당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옥수님 얘기할 때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영식님은 굉장히 숫기 없고 상당히 그래도 댐댐이가 올바른 청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뭐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하나도 없었고 여자도 별로 이제 안 만나본 것 같고 되게 결혼하면은 상당히 와이프한테도 잘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훤칠하고 몸도 좋은데 스윗한 남적인 면모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거의 1등 신랑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영식님을 만나실 여성분들이 그거 하나는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마를 한번 까보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가 보통은 비니 같은 모자를 쓸 때 그러니까 영식님이 제가 이 첫탈 리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너무 촌스러워요. 지금 뾰족하게 해가지고 앞머리를 어떻게든 사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약간 킹리적 가심으로는 영식님이 약간 탈모가 진행이 좀 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탈모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모자 같은 거 쓸 때는 그래도 머리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비니를 쓸 때도 어떻게든 앞머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앞머리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 앞머리 커튼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식님은 그 부분만 여성분들이 이제 검증을 하시면은 이분은 뭐 나무랄 때가 딱히 뭐 큰 흠을 잡을 데가 없는 매너 좋은 훤칠한 남성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여요. 계속해가지고 여자가 열심히 안 사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이랑 약간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여태까지 나는 솔로에 나왔던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보다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욕을 직살나게 먹었던 여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여자 남자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비슷하게는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남자의 멘탈이 여자보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여자보다 능력이 안 되면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남자들이 어지간히 자존감이 높지 않는 이상은. 근데 영철님은 이게 왜 욕먹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메타인지가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남자가 나는 나보다 돈 못 버는 여자가 좋아. 왜냐면은 나보다 여자가 많이 벌면은 내 멘탈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여자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게 내 심신 관리에 용이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욕먹을 게 아니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영철님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욕먹을 일인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철님은 어쨌든 간에 여자가 너무 능력이 있고 이러는 거는 좀 부담되는 타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광수님, 저의 도플갱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 광수님, 그리고
낯설 PD님이 원한을 사게 돼가지고 지금 PD님이 이 새끼 멘탈 한번 터져봐라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은 그 악의가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나온 남성분들의 키가 나는 솔로 전 기수를 통틀어가지고 내가 볼 땐 평균 키가 제일 큰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 180이야 진짜로. 근데 거기에 키가 170도 안 되는 광수님을 지금 넣어놓은 게 너무 악질 같은 거야 이 제작진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광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최초 PD 면접 때 자기가 무슨 멘탈이 세다 그랬었나? 자기가 무슨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 모난 구석 없이 자라가지고 자기는 뭐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좋다 그랬었나?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능 이슈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D님이 그거를 듣고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한번 멘탈 내가 한번 터뜨려봐. 왜냐면은 제작진들은 빌런이 나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멘탈이 터져본 적 없는 사람의 멘탈이 터져버리면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가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수님은 살면서 여태까지 그 한 번도 어떤 멘탈이 터져본 경험이 없다고 한 게 이 PD님의 어떤 트리거를 작동시킨 것 같아. 이 새끼 잘하면 물건이 될 수도 있겠는걸? 잘하면 레전드를 찍을 수 있겠는걸? 해가지고 광수님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 180 장신 거구들 사이에 광수님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예고표 보니까 실제로 멘탈이 터져가지고 울고 있더만 광수님. 이건 울만해. 지금 모든 여자들한테 다 까이고 있어요. 광수님이 선택을 못 받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래가지고 광수님은 그래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 아 영수님도 키가 작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광수님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광수님이 제일 작은 거는 맞으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은 상철님이 변호사신데 저는 이따가 이제 상철님과 영호님을 묶어서 설명을 할 거라서 상철님에 대한 평가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상철님은 변호사시고 89년생이세요. 그리고 영호님은 치과의사시고 92년생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인기남이신 경수님. 제가 이번 편을 보면서 진짜 아예 확신을 한 게 뭐냐면요, 이 나는 솔로 제작진들이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들한테도 악의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지지난 기수 정도부터 이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들이 어떤 예측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예고편 같은 거를 보여줄 때 예측이 가능하게끔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첫 화에서 보여주는 미래 비디오 같은 거를 보여줄 때 이렇게 판이 짜여질 거야 라는 걸 어느 정도 제작진들이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편집 방향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첫 화를 봤을 때는 모든 여자들이 다 경수한테 몰려갈 것처럼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미리 보기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의자왕 특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는데, 낯솔 제작진들의 의도는 약간 이런 것 같아. 유튜브로 리뷰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리뷰 저 새끼들 하는 거 다 틀리네, 리뷰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좀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낯솔 편집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것 같냐면, 처음에 이쪽으로 흘러갈 것처럼 편집을 하다가 확 틀어버리더라고. 이제 오해가 갈만하게끔, 그러니까 반전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추측이 틀리게끔 하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빌런인 애를 처음에 약간 숨겨뒀다가 히든 캐릭터로 이제 숨겨뒀다가 후반부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확신을 했어. 제작진들이 처음에 보여주는 의도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처음에는 모든 여자가 다 경수를 찍어가지고 이게 뭐 질투 특집이라고 하니까 여자들끼리 이제 개쌈박질이 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첫화 편집 때는 정희님이 이제 경수님한테 이제 관심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희님이 이제 눈물 터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희가 경수 때문에 울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집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희가 운 거는 영식이 때문에 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리뷰 유튜버들의 유출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수님은 지금 안 그래도 뭐 인기 몰표를 받아서 인기남이셨다 보니까 지금 90년생 안경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경수님이 운영하시는 안경점이 지금 다 품절이 되고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되고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문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수님은 지금 뭐 본인 뭐 안경점 뭐 홍보 목적으로도 나간 것도 전 솔직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성공을 거두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수님은 지금 영숙님이랑 순자님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경수
영수님이 정숙님을 조금 고민해 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영숙님이랑 순자님 둘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디테일한 내용은 순자님 얘기를 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여성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영숙님은 90년생이시고 그리고 무슨 공기업에 근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숙님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직업인가? 무슨 뭐 영업직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기업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서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을 뭐 굳이 억지로 막 해가지고 뭐 뭐라고 가타부터 말하기는 싫어가지고 영숙님은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90년생이시고 발레 강사시라고 합니다. 발레 전공하고 막 이렇게 발레 일을 하고 계시면은 집도 상당히 유복하게 잘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어떤 그런 그 향기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금 정숙님의 빙의를 해가지고 이번 낯솔 31기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성분들이 다들 정숙님 실드를 치기 바빠. 정숙이가 진국이다. 정숙이가 이번 기수 여자 중에 제일 낫다 라는 식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뭐 여론에 휘둘리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한테. 여자들이 보기에나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여자들도요, 남자들이 막 미남이다, 진국이다 라고 하는 남자를 막상 소개받으면 되게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정숙님이 사실은 그런 타입이에요. 여자들이 볼 때 정숙님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참하고 아무리 1등 신분값이고 아무리 진국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봤자 남자한테 여자로 안 느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성분들도 이거 공감할 거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야 내 친구 졸라 진국이야 만나봐 얘 진짜 여자 만나면 맨날 집까지 바래다주고 여자한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헬스장도 맨날 다주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얘가 얼마나 진국이지 네가 만나봐야 돼 해도 만났는데 남자로 안 느껴지면은 이거는 절대 못 만나는 거잖아요. 정숙님이 죄송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정숙님이 1등 신부감이라는 거를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근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남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가 속을 썩일지 안 썩일지를 알잖아요.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뭐 A라는 남자가 있어.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는 졸라 1등 신랑감이고 절대로 바람도 안 필 것 같고 집도 잘 살고 다 좋은데 남자로 안 느껴지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나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도 마음이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나한테 마음을 안 준다라는 말을 그래서 맨날 하는 거잖아. 근데 죄송하지만 정숙님이 약간 남자들이 볼 때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정숙님이 이거 보시면은 저 새끼 뭐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숙님도 저를 남자로도 안 보겠지만 사람 취급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냥 냉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성분들은 계속해가지고 낯솔 영상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다 정숙이만 찬양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조금 그래. 여성분들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광수 같은 남자가 없어요. 이번 낯솔에서 광수가 1등 신랑감이에요 라고 하면은 여성분들도 엥? 막 이럴 거 아니야. 남자들이 볼 때나 그렇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남자들이 정숙님한테 하잖아. 그러면 여자들은 개거품 물고 난리 납니다. 어디서 감히 평가를 하냐고 막 하면서 정숙님네 집이 발레할 정도면 얼마나 잘 사는 집일 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영수님이 아까 그 정숙님한테 많이 무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례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자체는 남자들이 다 공감을 사실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들이 너무 정숙님을 이렇게 올려치기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렇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숙님이 뭐 나쁜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인성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모난 구석 없어 보이고 목소리도 좋고 그 성격도 다 되게 좋아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그 남자들한테 그 어떤 섹슈얼한 느낌의 어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발레 하시는 분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래 발레 하는 여자는 남자들의 로망의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발레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대망의 우리 순자님. 우리 순자님은 북 디자이너시라고 해요. 그래서 91년생이시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정숙님은 여자들한테 거의 추대를 받고 순자님은 여자들한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순자님이 지금 온갖 인신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순자님이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은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순자님이 지금 경수님한테 꽂혀가지고요, 나이가 지금 91년생이면 몇 살이야? 나보다 3살 어리니까 36이네.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소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경수님한테서 헤어나주기를 못하면서 경수님 먹으라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야. 경수님 생각하느라 밤을 꼴딱 샜어요. 도파민이 막 치사량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무슨 뭐 10대 때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진짜 자기 이상형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새우고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경수님 해장국 끓여준다고 무슨 콩나물국이랑 미역국을 막 끓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자들이 갑자기 순자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심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맞벌이 부부 중에 여자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준 거를 자기 브이로그에 올렸다가 개쌍욕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초 커뮤니티에서 그게 퍼지면서 왜 저지랄하고 사냐 막 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심리가 조금 있다고 봐요. 아니 순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아침밥 좀 차려주고 지고지순하게 일편단심으로 직진하는 걸로 대체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는 거야, 내 말은. 근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욕을 먹고 순자님 인신공격도 진짜 많이 당해요. 순자님 정도면은 솔직히 일반인이 방송 카메라에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은 이쁜 편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거울을 보지 않고 순자님 욕을 너무 하는 거야. 순자님이 여기 목에 보면은 약간 그 무슨 반점 같은 게 있어요. 반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순자님이 약간 틱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순자님이 이제 해명문도 올렸는데 자기가 당시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 조금 이렇게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막 쥐잡듯이 잡는 거야, 순자님을. 아니 남자들 중에는 순자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은 오히려 나도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경수 씨 진짜 잘생긴 새끼들이 최고구나 하면서 오히려 경수를 부러워하지, 순자를 욕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저 미친 왜 저렇게 해? 너무 징그러워. 이런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미저리 같아. 왜 저래? 그런 말을 여자들만 하고 있어요. 여자들만. 왜? 자기네들은 저렇게 못해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남자로 이제 치환을 하면은 과거에 두쫑쿠 유행했을 때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두쫑쿠 사다 주려고 그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남자들이 그 남자를 존나 욕했단 말이야. 저 스윗한 남 퐁퐁남 새끼라고 하면서, 미래 퐁퐁남이라고 하면서 왜 저지랄까지 해가면서 여자를 사귀냐고 막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들이 좋아서 지가 너무나 행복해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다는데 그거를 왜 욕을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둘 다 극단으로 가면 똑같아 반응이. 그래가지고 저는 순자님이 이렇게 여자들한테 욕먹고 인신공격당하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다 싶고요. 뭐 여자들이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 정말 안타까워서 저렇게 남자한테 이제 올인을 하면은 차이게 된다, 남자한테 주도권 다 넘겨주고 남자가 결국에는 질려서 차게 된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요. 보통 그렇게 차이게 되는 경우는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제 헌신하다 헌신짝이 돼보는 경험을 해본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왜 그렇게 헌신을 하다 헌신짝이 되냐, 보통 그렇게 헌신은 상향 지원을 할 때 이루어져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광수님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순자님이요, 광수님한테 이렇게 해줬어 봐요. 그럼 순자님은 차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왜냐? 냉정하게 하향 지원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자들도 지금 이게 보이는 거야. 순자는 경수한테 지금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 경험이 있을 거야. 보통 이렇게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뭘 끓여주고 뭐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만들어주고 이런 짓거리는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상향 지원을 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 남자가 나보다 아깝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헌신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나랑 엇비슷하거나 조금 나보다 급이 낮다고 싶을 때는 이런 액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요리해주고 헌신하고 빨래하고 이래서 차이는 이유는요, 애초에 급이 안 맞는 상대여서 차이는 거지, 본인하고 비슷한 수준의 상대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자는 무조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돼.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남자한테 무슨 뒷바라지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까인 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는 본인이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극소수로 정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메타인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뭐 상전 노릇하면서 그렇게 까인 경험도 있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보통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나중에 연락을 하게 돼 있잖아.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자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까이는 경험만 여자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요리를 해주는 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요리해주는 거 갖다가 저러면은 평생 식모살이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건 정말 안 좋은 조언입니다. 그런 조언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순자 교정 좀 하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아 근데 일반인이 무슨 뭐 얼마나 외모가 완벽해야 되냐고. 아니 순자 정도 치열 있는 사람이 아니 뭐 우리나라 뭐 성형 강국이라서 문제다, 성형 중독이라서 문제다 어쩐다 하면서 순자님이 얼굴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북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 뭐 책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본인 얼굴 디자인까지 그렇게 잘해야 돼요? 아니 무슨 얼마나 완벽한 거를 바라는 거야. 그래놓고서 순자님이 나중에 그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다 한 다음에 파리 피플하면 또 그거는 그거 갖다가 깔 거면서 순자님은 저 정도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 얼굴이에요. 예쁘장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처음에 선택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자님 외모로 까는 건 솔직히 선 넘었다고 보고 순자님이 깔 만한 거는 좀 그거는 있어요. 경수님이랑 둘이 같이 까여야 돼 이거는. 경수님이랑 순자님이랑 영수님이 2대1 데이트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순자님은 지금 오로지 일편단심 경수님만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을 앞에다 두고 둘만 아는 얘기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수는 자기가 정수기한테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쌤통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랑은 관계없이 순자님이랑 경수님도 너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경수님도 내가 볼 때는 사회성이 어느 정도 이제 탑재가 된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자님은 솔직히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성이 떨어지기는 힘든데 순자님과 경수님의 사회적 지능을 비교하면은 경수님이 순자님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아 보이거든요. 순자님은 확실히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짝 맹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수님 손바닥 안에서 순자님이 놀아나고 있어. 그러면은 순자님이 조금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같은 남자 대 남자로서 매너를 지키려면은 순자님이 먼저 둘만 아는 그 단어 같은 얘기를 하면은 경수님이 아 근데 여기 연순이도 계시니까 우리끼리 아는 얘기는 하지 마요. 재미없어요. 라고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둘이 똑같아. 영수님을 앞에다 두고 둘이 아는 얘기만 하고 둘이만 깔깔대고 둘이만 낄낄대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당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영자님. 영자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의 인생 최대 업적은 피팅 모델 한 거구나. 피팅 모델 한 얘기를 진짜 오지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소시적에 피팅 모델 했던 거를 정말 자랑하고 싶나 보다.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영자님은 뭐 아직까지는 별로 딱히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자님은 그냥 넘기면 될 것 같고 대망의 옥수님이 나왔습니다. 옥수님은요 제가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시는 분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이거는 제가 비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메타인지도 상당히 잘 되어 계시고 사회적 지능도 높으신 타입인 것 같아요. 이번 기스에서 옥수님이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순자님이랑 옥수님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옥수님이 좀 더 욕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왜 옥수님이 메타인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옥수님은요 일단 선구안이 있어. 옥수님은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할 남자는 자기가 못 만난다는 거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옥수님은 돈 냄새도 어느 정도 맡을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여기서 딱 봐도 옥수님이 봤을 때 그냥 눈썰미만으로 옥수님이 어떤 소개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다 보니까 뭐 영호님 상철님 정도를 처음에 옥수님이 호감이 있다고 찍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도 근데 처음 그 리뷰 때 2분이라 그랬나 1분이라 그랬나 모르겠지만 전문직 관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변호사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관상이 있잖아. 그래서 옥수님
옥수님도 눈이 있는데 당연히 경수랑 영식이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는 알겠지. 근데 자기의 빅데이터상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직업까지 전문직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거를 안 상태로 옥수님은 결혼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호님이랑 상철님을 첫인상 선택 때 찍었어요. 1순위 2순위다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 있는지까지도 모든 게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영호님을 지금 영호님이 그 약간 그 지금 4차원 치과의사라고 했잖아요. 아주 소나기에서 아주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아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어. 지금 이틀차인가 3일차밖에 안 됐는데 영호님이 이미 PD 개인 인터뷰에서 옥수님을 최종 선택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태란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영호님은 딱 봐도 여자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고 실제로 무슨 뭐 애니메이션 노래 같은 거 연주하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막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옥수님은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 그리고 남자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째지는지를 압니다. 좋은 정도도 아니고 기분이 째지는 말을 계속해줘요 옥수님은. 일례로 뭐냐면은 옥수님은 상철님에 대해서 영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는 상철님이랑 오빠를 두고 솔직히 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상철님한테 가면은 내가 마음 편하게 살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내 본능이 고르는 사람은 오빠야. 나는 원래 이런 여잔가 봐.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보고 존나 기괴했던 게 야, 치과의사가 변호사보다 더 벌었으면 더 벌었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은 변호사를 둔 상태로 어떤 조소기업 다니는 직장인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돈 제일 잘 벌 것 같은 남자 2명을 선택한 다음에 치과의사한테 가가지고 오빠 나는 원래 이런 여잔가 봐. 난 바보야 바보. 아유 난 이렇게 본능대로 움직이는 바보야. 나는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버는 바보인가 봐. 내 본능은 오빠를 원해.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졸라 웃기게 영호는 거기 또 넘어가. 왜냐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옥순이가 상철이를 아래로 깔아주면서 나는 취직을 할 거면 상철이한테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전문직들 사이에서 요즘에 자기가 퐁퐁을 안 당하려는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퐁퐁남 이론, 설거지 이론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옥수는 정말 고단수여가지고 그 파회법까지 알고 있는 거야. 퐁퐁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남자들의 그 심리 방어 기제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까지 옥순이는 지금 알고 있어요. 진짜 고단수라서. 그래서 영호한테 가가지고 너가 나의 알파메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지금. 그니까 진짜 고단수인 거야. 그러니까 영호님 가스라이팅을 진짜 많이 해요 옥수님이. 무슨 뭐 다른 남자들은 뭐 솔직하지 않아서 별로인 것 같다.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별로인 것 같다. 오빠가 나는 솔직해서 좋다라고 하면서 오빠 바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의 오빠가 나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영호가 듣고 싶어하는 모든 말을 다 해줘. 그래서 영호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PD 인터뷰 때 여태까지는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색소포드로 오타쿠 노래나 연주를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막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여자를 만나려면은 제가 바뀌어야 되나 싶었는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김재동 같은 여자를 만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세상이 저를 억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남성분들이 이거는 여자를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요 뭐든지 다 똑같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살아보면서 내가 겪어오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님한테 어떤 여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쳐. 그러면은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뭐 다 나 같은 남자 만나면은 이러는 게 일반적이었지. 그래 모든 여자들이 다 이랬지. 아유 막 이러는 거 나 이해를 해요. 근데 여태까지 영호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92년생이면은 30 몇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겪지 못한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왔다면 당연히 속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영호님은 여기서 자꾸만 확증 편향이 발동돼가지고 이 여자가 나의 운명의 여자겠거니 하면서 자꾸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러면은 결국엔 퐁퐁남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너무나 조건이 좋은 거야. 말이 안 될 수준의 조건이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사업체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니고 내 스펙도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너무나 좋은 조건, 너무나 좋은 감언이설들로 나한테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드디어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에 보답을 받는구나라고 쾌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근데 영호님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옥수님 소나기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머리랑 치과의사 선생님이면 저보다 IQ가 한 2배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IQ가 저렇게 높아도 저렇게 사람을 잘 안 대해보고 연애를 못 해보고 이러면은 저런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관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옥수님 같은 저렇게 진짜 그 고단수 여자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옥수님이 뭐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떠나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옥수님이 또 욕먹는 이유가 무례하다고 욕을 많이 먹거든요. 무례한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너도 없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정희님을 약간 덜 떨어진 애로 보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약간 모자란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희님이 어떤 그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정희님이 딱 봐도 거의 무슨 신부 화장을 하고 다니잖아. 맨날 거의 막 화장을 거의 무슨 거의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뚫리게끔 약간 그런 식의 화장을 맨날 하고 다니잖아. 근데 정희님이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걷다가 돼가지고 무슨 뭐 신라시대 화랑 같아요 푸하 막 하면서 무슨 막 거의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데 정희님은 그게 뭐 자기를 놀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원래 같았으면은 정희님이 조금 기가 세고 이런 타입이면은 거기서 싸움이 났어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넘기면서 지금 정희님이 영식님을 좋아하는 상황이고 둘이 데이트를 한번 나갔다 왔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같은 비니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나 봐. 그거를 가지고 정희님이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옥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영식님이랑 저랑 같은 비니가 있어가지고 기회 되면 같이 쓰기로 했었는데 나만 쓰면 어떡하지 하면서 뭐 옥수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거실로 나가가지고 영식님한테 정희랑 똑같은 비니 있다면서 왜 안 써요? 쓰고 와야지 막 하면서 그때가 2일차였나 그랬어요. 고작 2일차밖에 안 됐는데 같은 비니를 뭔가 쓴다는 거는 얘네를 공식 커플로 확정을 지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행위입니다. 진짜로. 영식님은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거 안 쓰면은 내가 욕먹는 상황인가 해가지고 정희님이랑 커플 비니를 쓰고 와버렸어. 그러면은 다른 여자들이 보기에는 뭐야, 얘네들은 그냥 공식 커플이라는 걸로밖에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인 것도 맞습니다. 지가 뭐라고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커플 모자를 쓰라느니 안 쓰라느니 이런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무슨 뭐 영숙님이 뭐 자기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제 친구 자리 있으니까 뭐 다른 데로 가서 앉으시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상철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나봐요. 옥수님이. 상철님도 변호사에다가 이 옥수님이 자기가 취집 루트를 찍기 위한 2명을 점 찍어놨잖아요. 이 그 안경제비 2분을 딱 봐도 이 2분이 약간 그런 전문직 관상이잖아. 그래서 2분을 잡아놨는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캐릭터를 시청자들한테 비춰질 때 그렇게 잡고 싶었나봐요. 여태까지 여자들이 어장관리를 하다가 욕먹은 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아예 내가 아닌 남자한테 단도리를 화끈하게 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으셨나봐. 근데 이게 옥수님이 컨셉을 잡다가 잘못 잡은 게 뭐냐면은, 컨셉을 잡을 거면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상철님한테 다른 여자를 알아보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컨셉을 잡을 거였다면. 근데 옥수님은 지금 남자가 어떻게 해야 미치는지 아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호님한테 확신을 주면은 100% 영호가 나한테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철이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이제 도구 같은 걸로 조금 쓰려고 해요. 근데 결국엔 그게 실패하긴 했거든요. 상철님은 바보가 아니더라고. 상철님은 실제로 여자 경험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애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연애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경험이 많다 보니까 바로 알아차려요. 옥수님이 상철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꽂히면은 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이랑은 연락 아예 안 해. 근데 나는 지금 영호한테 꽂힌 상태야. 근데 상철님이 나한테 마음에 든다면은 나한테 직진하는 건 그건 오케이? 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희망의 끈은 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옥수님이 무례하다, 제가 감히 그럴 급이냐 하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고 계신 건데, 어쨌든 간에 옥수님이 컨셉을 잡을 거면은 확실하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애매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욕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수님을 보면 내가 상당히 웃겼던 게 옥수님이 자기소개 때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말씀하셨어요. 유력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정당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었고 그냥 자기가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냥 어떤 스펙 같은 거를 올리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스펙 공백이 있었을 때 그 대변인을 한번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개웃긴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좌파든 우파든 지금 다 옥수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었는지가 안 나왔다 보니까 옥수님 그 영상 댓글을 보면은 좌파이신 분들은 옥순 분명히 내란당 대변인일 거임 막 이러고 있고 우파 시청자들은 옥수님을 보면서 저거 분명히 배급견들 대변인일 거임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좌파 진영 쪽에서는 우파 진영을 보면서 이제 내란을 했다고 이제 내란당이라 그러고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좌파 진영을 보면서 이제 배급견들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까잖아. 서로가 자기들한테 묻는 게 싫은 거야 옥순이가. 그래가지고 서로가 니네 대변인이거든 아니거든 니네 대변인이거든 이러면서 서로가 졸라 키베뜨고 있어. 저 옥순이가 설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거든 말이 안 되거든 막 하면서 서로가 밀어내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준석 대변인이라는 피셜이 있더라고요. 국힘 대변인으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예 모릅니다. 어느 정당이었는지. 근데 저는 국힘 아니면은 이준석 대변인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옥수님이라면은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 대변인 활동을 한 것도요. 거기에 좋은 남자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약간 잘 사는 집 도련님들.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 왜냐면 옥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서 픽한 남자들만 봐도 신분 상승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런 선구안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남자들을 꼬실 수 있는 스킬까지 탑재가 된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보수 정당 쪽이 이제 잘 사는 집 자제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을 하려면은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줘야 돼.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와가지고 정치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는 봤어도요 국민의힘 이쪽 같은 데서 그 정치인이 되려면은 집안이 어느 정도 빵빵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자기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보수 정당에 잘 사는 집 사람들이 많겠지 해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저만의 뇌피셜이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조금 물색을 해보다가 아 여기서는 내가 안 먹히네 해가지고 나는 솔로까지 좀 나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그 정치판 가면은 다 남탕이거든요. 다 남탕에다가 정치인 하려는 남자들이 개털인 경우가 없어요 진짜로. 민주당 쪽에는 개털인 경우가 많아. 막 데모하고 막 이러면은 데모도 스펙이거든요 민주당 쪽은.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을 까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민노총 가입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도 스펙으로 쳐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국민의힘 쪽은 최소 변호사 전문직 이 정도는 따줘야 그래도 비례의원이라도 이제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옥수님이라면은 머리를 쥐어 짜내보다가 그래 국민의힘 보수 정당 저쪽으로 가면은 조금 잘 사는 집 도련님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본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현숙님은 갑자기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중간에 아빠한테 전화 왔다고 집에 일 있어서 가야 된다고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현숙님은 이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정희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수님보다도 더 위험한 여자가 정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만날 때. 여성분들은 지금까지 뭐 순자님, 뭐 옥수님,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막 까오셨을 텐데 저는 정희님이야말로 남자 입장에서 정말 도망쳐야 될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면은 지금 정희님의 이 기질을 못 버린다면은. 왜냐면은 정희님도 금사빠입니다. 영식님한테 지금 빠져 있는데 영식님이 다른 여자랑 말 한 번 섞고 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영식님이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밥이 넘어가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비꼬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이틀 차밖에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때 이틀 차밖에 안 됐고 정희님이랑 데이트 한 번밖에 한 게 없단 말이야. 둘 사이에 어떤 그 무엇도 없었어 그거 이외에. 근데 갑자기 영식님이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꼽을 주는 거야. 밥이 뭐 잘 넘어가네 참 맛있게도 먹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영식님이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니 얼마나 밥맛 떨어져요.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겠다. 근데 자기랑 사귀는 남자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도 아닌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밥을 먹고 있는 상태
상태에서 거기다가 대고 눈치를 주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 영식님이 자기 마음처럼 자기한테 안 넘어오다 보니까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하러 나간 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영식님 앞에서도 그거를 따져대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영식님이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꼽을 줬잖아, 정희님이. 그래가지고 정희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희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까 전에 저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정희님이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갑자기 그래 눈치는 있네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만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빠르게 누군가한테 빠지는 게 가능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여자의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상당히 순수한 여자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남성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 여자의 눈물은요 남자의 폭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손 찍어 말하는 남자는 최악의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도 자기의 눈물을 무기로 쓰는 여자들은 폭력을 쓰는 남자랑 똑같은 수준의 폭력적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폭력을 쓰는 남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눈물 흘리는 여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큰 반감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나이 이렇게 다쳐먹고 나서 눈물을 무기로 쓰는 여자 만나면 남자 정신병 걸려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눈물부터 터지는 여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그러면 여자들은 또 이러겠죠? 이 정희님을 찔러치려는 여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눈물이라는 게 라고 할 거란 말이야. 남자가 여자 패는 이유도 똑같아요. 감정을 통제 못해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물 흘리는 여자들을 실드치는 모든 논리는 여자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를 실드치는 논리와 완전히 100% 동일하게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여자도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 남자도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귀싸대기부터 날아가는 거. 근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여자들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은 남자는 감싸줘야 된대.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걷다가 대고 그렇게 팩폭을 박을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해 여자들이. 이런 거는 정말 이중잣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자기가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여자들은 결국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랑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이게 눈물 흘린다고 뭐 순수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눈물을 안 흘리는 여자들은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다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게. 그래서 정희님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본인 마음대로 안 돼서 울었을지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 때리는 남자도 똑같다니까.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냐? 때리면은 말을 듣거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울었더니 남자가 말을 듣네? 또 울어야지. 왜냐면 여자들이 남자한테 귀싸대기 하는데 맞으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일반적인 남자들도 여자가 앞에서 눈물이 터지면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일단 달래준단 말이에요. 최고의 무기기는 해. 그래가지고 나는 정희님이랑 장기 연애를 했다는 독일인 남성분한테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 독일인 남자는 얼마나 한국 여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을까. 다시는 한국 여자를 만나기 싫어졌을 것 같아. 리선이 오늘 좌표 지킬 듯. 우는 여자 평생 그래요. 우리 마시노 환갑 다 돼가는데 아직 모노드라마의 여주인공 비련의 눈물 집착이 하십니다. 큰 아주머님 불쌍한. 진짜로 우는 여자 평생 옵니다. 한 번 손찌검한 남자는 평생 손찌검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예시죠. 한 번 손찌검하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손찌검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한 번 눈물 터져가지고 찡찡대는 여자는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또 찡찡대. 그래가지고 남성분들 무슨 어떤 여자가 나 때문에 이렇게 우는구나, 이 여자는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영식님도 지금 거의 영호님이랑 비슷하게 인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영식님이 정희님이랑 결혼하는 거, 옥수님이 영호님이랑 결혼한 거 둘 중 하나를 꼭 말려야 된다. 나는 오히려 영식님을 말려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왜냐면 영호님이랑 옥수님이 결혼을 하면은 옥수님이 그래도 남자 다루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오구오구 하면서 영호한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기념일 날에 명품백도 받아 먹으면서 영호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분명히. 퐁퐁을 당해도 퐁퐁을 당하지 못한 것처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영호님만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 그냥 서로 원하는 니즈를 맞춰가지고 영호님은 자기를 오구오구 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고, 옥수님은 자기의 그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질 남자를 원할 거고, 그러면 둘이 같이 살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아니야. 영식님이랑 정님이 만나는 건 이건 아니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는 둘 중에 한 명을 꼭 구제해줘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영식님을 구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희님은 정말로 너무 위험한 여성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나온 회차에 기반한 그 전반부 요약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 화부터는 제가 한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했잖아요. 디테일하게 하면은 한 6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제가 요약 비슷하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늘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순서대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현명하고 순수하고 좋은 여자는 울지 않더라. 우는 경우가 약간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이런 느낌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키운 강아지가 무지개라던가 약간 이럴 때만 다른 일로 안 그쵸. 그냥 최대한 참으려고 하죠. 그냥 적어도 자기가 어른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도 되는군요. 저는 진짜로 그거 진심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누가 나한테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하면 저는 파란 약 먹어요. 나는 굳이 이 세계의 진실이 궁금하잖아. 난 내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 나는 내가 불행해지는 진실을 원하지 않아. 난 그냥 지금의 내가 행복했으면 됐어. 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평생 내가 속는다 그래도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속고 싶습니다. 돌싱 앤 모쏠 리뷰 계획은 없으신지 골 때리던데, 안 그래도 저 그거 하려고 보다가 근데 중간에 너무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꺼버렸어요. 제가 한 번 더 시도한 다음에 성공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님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연애 강의 수강생입니다. 덕분에 인간성 정말 좋은 동갑내기 여친 만나서 교제 중이고 서로 결혼 이야기도 슬슬 꺼내는 중인데요. 이번 주에 여친이랑 여친 어머니 뵙기로 했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 여자친구분 집이 무슨 뭐 재벌가 이런 거 아니라면은 막 그렇게까지 막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평소 그냥 일반적인 어른들 대하듯이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긴장 안 한 티를 내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대할 때랑 어른들 대할 때 좀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어른들 앞에서는 되게 뚝딱거리는 모습을 일부러 좀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뚝딱거리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 뭔가 조금 어설프고. 왜냐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딸의 예비 남편이 너무 선수 같거나 너무 능수능란하거나 이러면 저는 오히려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말을 막 너무 청산유수로 하는 것도 어른들 보기에는 또 사기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약간 넉살 좋은 거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죠. 막 어머님 너무 막 미인이시라느니,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 이름은 슬기가, 우리 슬기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예뻤던 거였네요 하면서 그런 얘기 정도는 넉살 좋게 해도 되기는 하죠. 후드 이쁘네요 어디 건가요? 제가 파는 겁니다.